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사하면서 엄마다 보니까 주변에 저희 아이, 친구, 엄마들한테 이렇게 공부나 학교에 관한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 엄마들 참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이에요. 그냥 제가 언니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이 친구 엄마들인데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라서 대부분 언니들이었어요. 예, 저보다 젊으신 분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냥 다 언니들 하면서 언니들이랑 참 즐거웠는데 보고 싶습니다. 언니들 보고 계시다면. 네. 네, 언니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 문제집 뭐가 좋아? 라는 게 있었어요. 4학년 뭐 전과는 뭐 사야 돼? 수학은 뭐 사야 돼? 그리고 국어 이번에 뭐 샀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저 나름의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문제집을 어떻게 골라야 돼? 이 문제집 괜찮아? 문제집 나 뭐 사야 되지? 뭐 사줘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분들께 그냥 그대로 제 솔직한 마음, 제가 드렸던 답변 그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집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을 기르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초등학생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재밌지 않으면 안 해요.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생이 지치면 답이 없어요. 초등학생은 절대 지치면 안 돼요. 공부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물론 지칠 수밖에 없죠, 현실은. 그런데 최대한 덜 지치게, 즉,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조금이라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되는 나이인 거예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집 선택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생의 특징, 귀여운 거, 예쁜 거 좋아해요. 그죠?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참 문제집을 고르느라고 많은 오랜 방황을 겪었죠. 저의 이제 모든 어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결론들은요, 저의 이야기들은요, 4년, 5년간의 방황 끝에 네, 나름 내려진 결론들이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좋다는 문제집 참 많이 검색하고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휴직 기간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요. 혼자 대형 서점에 가서 문제집 코너에서만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을 만큼 문제집 고르는 거에 대해서 참 숙제처럼 여겼고 열심히 제가 골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야심차게 골라간 문제집을 저희 아이들이 막 기뻐하면서 열심히 풀었을까요? 네.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한번 보고 안 풀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억지로 시켜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고 싶을 때까지 둬야 하나? 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조금 방치를 해뒀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문제집을 사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더워서 서점이 시원하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방학 때 서점에 갔어요. 대형 서점에 그냥 시간 때우기 좋아서 갔어요. 방학 때 애들 데리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한 군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근처에 햄버거 먹고 서점을 들르는 강남에 뭐 교땡 보고 문고 거기를 갔어요. 네. 가가지고는 이렇게 보다가 간 김에 그냥 어떨까 싶어서 실컷 책을 보고는 이제 나중에 나오면서 문제집 코너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말 너무나 의욕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풀고 싶은 문제집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고르는데 봤는데 기준이 뻔해요.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조금 얼핏 보기에 컬러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재밌어 보이는 거, 그리고 언뜻 보기에 조금 더 쉬워 보이게 생긴 거, 그리고 문제 수가 좀 적어 보이는 거, 그리고 표지가 이렇게 좀 멋지게 마음에 드는 거, 기준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준이 그렇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씩 고르면 사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줬어요. 사서 들고 왔는데 자기가 골라온 문제집을 정말 열심히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해서 알아보고 제일 많이 푸는 문제집 혹은 제일 뭐 사고력 분야에서 최고 아니면 뭐 연산에서 연산은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름났던 문제집들보다 뭐 생전 처음 보는 출판사에 어느 정말 이름 없는 문제집을 사갖고 와서는 그걸 열심히 푸는 모습을 봤고 그러고 나서 다음 이 문제집을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다음 문제집도 본인들이 직접 고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느꼈고 아 내가 참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를 이렇게 몰랐구나 엄마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몰랐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은요, 절대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있나요? 혹시 그 집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들은 그냥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그게 애들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어려운 문제집 엄마 수준에서 엄마 생각에 어른 기준에 어른의 시선으로 잘 나온 정말 정돈되고 좋은 문제로 나온 문제집들을 아무리 들이민들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공부하거나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제로 시키면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바란 거는 정말 의지 없이 무기력하게 어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로 만들지 않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요거는 좀 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저의 기준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고를 때 아이가 선택한 문제집,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어 독해가 좀 약하다.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엄마가 열심히 검색을 해서 국어, 기적의 독해 혹은 뭐 세 마리 잡는 뭐 무슨 독해? 네, 독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자, 오늘부터 이걸 풀어볼까?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문제집을 다 풀 때가 되면 서점을 항상 같이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래도 뭐 하나 사면 좋아하잖아요. 자기 걸로. 그냥 사고 싶은 그 욕구를 새로운 문제집을 사는 걸로도 충족이 좀 되더라고요. 안 사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뭐 물론 장난감을 사고 뭐 더 재미있는 만화책을 산 건 아니지만 문제집 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진 않지만 안 산 것보다는 뭔가 내게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집을 자기가 그 독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문제집 한번 골라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는 빠지는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글씨가 작지 않아? 이거는 너무 양이 적지 않아? 이렇게 굳이 트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집이 좋으면 얼마나 좋고 나쁘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좋고 나쁘다. 이 문제집은 정말 뛰어나다. 이 문제집은 별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집 코너에서 몇 시간씩 공부를 했다고요. 저는 정말 공부하듯이 거기서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힘들어서 문제집을 종류대로 다 골라서 바닥에 쌓아놓고 앉아서 보다가 왔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점에 처음 발을 붙인 게 아이들 문제집 구하러 이제 간 게 서점 드나드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을 만큼 나름 학원을 보내지 않고 공부를 시키려니까 문제집은 필요했고 저 역시 문제집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 학교에서는 문제집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문제집을 푸는 학교 우리 어릴 때는 뭐 무슨 이달학습 뭐 다달학습 이런 거 사와서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시중의 문제집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모르던 교사 중에 한 명이고요. 담임 선생님께 어느 문제집이 좋나요? 선생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엄마가 공부해야 되는 건데 엄마가 그래서 엄마인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저 뭐도 시키고 싶고 뭐도 시키고 싶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사고력도 제일 좋은 거 사고 뭐도 사고 과학 사고력, 수학 사고력 따로 사고 창의 사고력 따로 사고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낑낑대면서 가져갔지만 그 어떤 것도 내 아이들한테는 진짜 효과가 없었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그냥 엄마의 내 자기 만족이었죠. 이렇게 약간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뭔가 좀 더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은, 좀 더 똑똑한 친구들, 좀 더 잘하는 친구들이 풀 것 같은 문제집을 우리 아이한테 주고 그거를 다 푸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저의 욕심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절대 고르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집을 한 권씩 턱턱 풀어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모든 기준을 아이한테, 모든 권리를 아이한테 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즐겁게 풀고 끝까지 풀고, 공부는 그렇게 지겨운 게 아니야. 공부는 때론 재미있어. 공부는 할만해.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고르는 기준은 단 하나. 과목은 뭐 결정이 된 거죠. 수학 문제집 풀어야 되면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수학에 관한 과목은 제가 정해줘요. 아이가 어머니 제가 수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네. 저희 아이도 그렇죠. 저희 아이들도 어머니 제가 연산 나눗셈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몰라요. 자기들은 뭐가 부족한지 뭘 잘하는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죠. 이제 그게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되면요. 메타인지라고 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아는 애들이 똑똑한 건데요.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보기에 잘 하는데 나눗셈이 자꾸 걸린다 싶으면 연산 중에 나눗셈 파트를 사러 가야 돼요.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나눗셈, 나눗셈이라고 써 있는 것 중에 골라봐 라고 하고 엄마는 빠지세요. 그리고 아이가 골랐어요. 최종 뭐 2권을 놓고 고민하고 있어서 엄마의 의견을 듣고 싶은 상황이 아니라면 엄마 나 이거 골랐어요. 나 나눗셈 이걸로 할래요. 하면 오케이. 그냥 2번 보지도 말고 너무 좋은 책을 골랐을 거야. 잘했어. 아주 재밌겠다. 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책을 골랐어? 되게 재밌어 보인다. 우리 빨리 가져가서 풀어보자. 무조건 지지를 해주고 데리고 와서 빨리 풀기 시작하는 게 최고 효과. 네, 그래요. 이렇게 욕심 부리면요. 안 돼요. 초등학생들은. 네. 욕심을 부려서 푸시를 해서 더 어렵고 더 좋고 더 많은 문제집을 풀게 한다고 해서 지금은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갈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억지로 푸시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내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사실 많이 물어보셨어요. 문제집 고르는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좋을까요? 문제집 어떻게 고르세요? 그리고 문제집 어떻게 골라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네, 아이 취향대로 고르시면 저는 그러기를 권해드려요. 가장 제가 말씀드렸죠. 오랜 방황이 있었고 방황 끝에 만난 가장 좋은 방법. 아이가 직접 고른 문제집을 가장 열심히 푼다. 아이 취향에 맞춘 아이 취향을 저격하는 문제집을 그나마 덜 지겨워하고 그나마 좀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거. 저는 그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막 이것저것 비싼 문제집, 좋다는 문제집, 풀지도 않을 문제집 막 사들이지 마시고요. 그 돈 갖고 커피 드세요. 네. 한 권 풀고 또 사러 가고, 한 권 풀고 또 사러 가고, 가서 서점에서 고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돈도 절약하면서 아이도 기분 좋고, 엄마도, 저처럼 그렇게 문제집 코너 앞에서 그 시간 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참 아깝네요. 그냥 그 시간에 그저, 커피나 마실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집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셔서 영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일 9시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